K 권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 이재명이가 뭐 타운홀 형식의 기자회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화자찬도 저 정도 하면 정말 전 병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화자찬은 지가 뭔가를 잘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뭘 했길래 잘한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30일간의 소회를 말씀해 달라라고 했더니 답변 시간이 16분이더라고요. 16분 동안 아무런 포인트 없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장황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말하는 거 자신 있다 혹은 그런 걸로 자기 지지율 진작시킬 수 있다라는 계산으로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성 있게 그거 들여다본 사람들은 이재명의 속내를 다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한마디로 정리합시다. 예. 길게 얘기할 것도 없죠. 그 김어준이가 거의 그 사교 집단의 교주로 등극을 하면서 내 이재명보다 내가 세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간적으로 구현을 했더군요. 아주 노골적으로 보였고 혹시 그 캡처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상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0명이 넘는 그 공연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뒤로 이렇게 몸을 제끼고 앉아가지고 저 권력을 음미하는 듯한 그것도 심지어 무대도 저 자리만 딱 이렇게 올라가 있죠. 아주 이재명이는 어제 그 타운홀 미팅에서 저렇게 못하던데. 그러니까요. 뭐 겸손한 척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김어준은 아예 뭐 거의 황제의 지위에 오른 듯한. 저 토 나오니까 얼른 어떤 사진을 말씀하시는지만 알려드리면 맞아요. 되지. 그래요. 자, 저 장면이 가장 상징적이었다고 보고 이제 계속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하루하루 갈수록 권력이 줄어들고 있고 김어준은 임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위치만 잘 지키면 권력의 역전이 반드시 생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어 보였어요. 특히 저기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친문 세력이 대거 이제 그 현장에 왔고 심지어 문재인과 김정숙이 문재인이 김정숙이가 다 저 밑에 앉아 갖고서 김어준이 이거 발 아래 앉아 있더라고. 뭐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객석에 앉아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제일 상석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심지어 대화까지 주고 받는데 아웃님 형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이 대통령님이 아니라 그냥 형님, 형 동생 이런 사이 이걸 보여주려고 연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좌파들은 생물학적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저 검사들이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뭐 몇 기냐 사법연수 몇 기냐 가지고서 선후배 따지듯이. 그렇죠. 그 이제 좌파들은 운동권 서열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럼 운동권 서열로 보면 김어준이가 문재인이보다 좀 앞설 걸? 문재인은 어떻게 보면 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이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 했다는 그 경력 하나로 비서실장에 뭐 비서실장 전에 민정수석하고 그랬던 걸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된 건데 그걸로 본인의 역량으로 대통령 됐습니까? 사실 김어준 같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준 거다. 거기 김어준이 발 아래에 있던 자들 중에서 제일 운동권 서열이 높은 거는 아마 우원식일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원식이는 저기 김건태 저 가방 들고 다니던 친구니까. 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김건태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운동권 서열이 제일 높고 그 모여 있는 것들 중에서. 네네네. 그 다음엔 아마 김민석일 거예요. 그렇죠. 김민석이 저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밑에 이제 정청래. 그렇죠. 그리고 김어준이. 그 다음에 아마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운동권 서열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장면들 마이크를 넘기고 인사들이 발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정청래였습니다. 정청래는 제가 지난주 딱 이 시간에도 미리 그 상황을 예견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더 파워풀이라는 김어준의 공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명과 친문이 이미 지금 감정적으로 싸움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냐? 정청래가 자기 공식 일정으로 발표해서 자기가 거기 참석한다는 걸 알리는 것 자체가 이 사람 공식적으로 초대받았고 그 자리에서 뭔가 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박찬대를 지지하는 친명계 개딸들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래요? 이미 그들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정청래가 마이크 잡고 발언을 하는데 박찬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지금 제가 이제 보내드린 캡처. 정청래 박찬대 얘기는 뭐
짧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정청래가 약간 박찬대를 배려하는 듯 돌려가는 듯 묘한 발언을 했고 실제로 이 좌익 진영에서는 그걸 굉장히 이제 박찬대를 깠다라는 식으로 다 아는 거지. 자기들끼리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는 다 아는 거지. 그런데 그걸 김어준이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김어준이가 대법관 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상상불허. 그럴 수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제 견제하는 파워 게임이 되었잖아요. 보세요. 김민석이가 총리 되는데 김어준이가 대법관 못 된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격은 넘칩니다. 이 정권에서 김어준이 자격은 넘칩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짓 하고 있는데 무슨 김어준이가 왜 대법관을 못 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김어준과 이재명도 긴장 관계다. 이재명이 김어준을 뽑는 걸 썩 반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심지어 김민석도 이제 의식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김민석이 저 공연장에 참석한 것도 말하자면 김민석은 앞으로 계속 권력을 만들어줄 만한 좌파 진영의 구루한테 잘 보이려고 간 거잖아요. 이재명 보기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가령 얘가 차기를 노리고 지금 이걸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좌파 운동권들의 정서를 제가 조금 아는데 다들 그래요. 아니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하는데 내가 뭘 하든 그래서 이재명이 일단 인선 자체가 정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하자 투성인 사람들로 쫙 깔아놓은 이유가 자기가 워낙 이제 더러운 게 많으니까 그래요. 덜 더러워 보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게 정말 나쁜 전례가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매주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가짜 뉴스를 하나씩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입니까? 이번 주는 뭐 좌우 중도 뭐 상관없이 다 관심 있었던 게 환경 관련된 이야기인데 특히 북한의 핵폐수 문제와 핵폐수. 러브버그 두 가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는 핵폐수 관련된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 JTBC에서 아주 그냥 계속 팩트 체크라는 코너로서 자기네들 아젠다를 이제 가스라이팅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제 여기에 이 자리에서도 그걸 이제 반박을 했었는데 팩트 체크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팩트를 취사 선택한다. 그것도 여러 가지 팩트가 있으면 그걸 다 같이 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 같이 놓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어떤 게 더 설득력 있는지 지금 시청자한테 판단을 맡기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는데 대구에서 발행된 매일신문 기자가 직접 가서 그 방사능 그 측정을 했더니 후쿠시마 앞바다보다 58배가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팩트지. 그게 팩트죠. 그러니까 팩트라는 거를 완전히 똑같은 팩트를 놓고도 JTBC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어제 이제 방송했던 내용을 쭉 보니까 심지어 그 과정에는 제 얼굴도 살짝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장해찬 최고랑 이제 방송을 했던 내용들을 다루면서 말하자면 메신저 공격하려고 계속 일부러 띄우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팩트라고 다룬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환경 원자력 안전위에서 해당 지역에 현장 조사 나가가지고 측정했더니 0.2 마이크로시버트 이내로 계속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만일 지금 여기에 나가서 그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이 갔을 때는 이걸 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제가 이제 캡처 이미지 보내드린 것 중에 그 측정 장소를 찍어드린 게 있어요. 민머리 해수욕장이라는 장소에 가서 여기에도 출연했던 박광배 유튜버가 이 자리에서 측정을 했는데 11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0.2 마이크로시버트가 넘어가지고 0.2가 넘어가면은 경보가 삐삐삐 울려요. 계속 울려요.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계속 울립니다. 11분 내내 계속 울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그리고 이제 뭐 당국자가 이야기하는 기준치를 계속 넘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측정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측정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저 측정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박광배 씨가 처음에는 다른 측정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25,000원짜리 사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높게 나와가지고 하지만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고장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비싼 걸 20만 원 넘는 걸 사가지고 했어요. 아이고 투자를 많이 했네. 두 가지 박광배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망가진 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나중에 지금 저 숫자가 나온 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아, 원안이가 그 허가한 그런 거죠. 예. 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한 세부 스펙은 뭐 아니 매일신문 기자가 가져간 것은 원안이가 허가한 제품이에요. 아,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으면 더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산 브랜드로 국내에서 생산한 메이드 인 코리아 생산한 제품이고 정말 일관되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막 들쑥날쑥 뭐 아주 낮은 숫자에서 위로 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JTBC에서는 해당하는 그 첫 번째 그 제품 그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게 물어봐서 2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뭐 이 말을 다 받아냈거든요. 지금 박광배 씨는 11분 동안 이제 저 자리에서 계속 높은 숫자를 확인했고 심지어 1 마이크로 시버트가 넘나드는 숫자가 거의 한 4분 정도 계속됩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정말 심각한 거예요. 박광배가 혹시 오염당한 거 아니야? 걱정되네. 이게 과학적으로 피폭됐다고 그러니까 피폭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출된 건 맞죠. 저 방사능에 노출된 게 맞죠. 저 정도면 노출된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방사능 피폭에 대한 기준은 1년 동안 어느 정도 수치에 노출되냐, 뭐 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오늘 2주에 그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가짜 뉴스는 북한의 그 방사능 폐수 무단 방류 현장을 족보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원래는 처음에 보도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하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정말 교활하고 사악하게 별것 아니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과 이제 기자들이 가서 팩트 체크하고 있는 요 상황입니다. 뭐 우리는 딴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서해안이 오염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팩트가 뭐냐? 팩트가 뭐냐? 그리고 그 팩트가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준이면은 대책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팩트와 대책.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돼서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뭐 JTBC에서는 지금 이 현장을 계속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강화, 인천 이쪽에 문의한 결과 우라늄을 측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 부분까지 우라늄을 포함해가지고 측정을 이제 곧 하고 10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부터가 전부 다 언론이 확인해야 되는 내용인데 언론은 이런 것들을 숨기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정말 바빠졌어요. 이 좌파 매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들여다봐서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오늘 지피지기 목격자 K 권효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